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여러분, 3월 14일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탕을 주고받는 화이트데이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숨겨진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세계 수학의 날인데요. 오늘은 생소하기도 하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세계 수학의 날을 맞아 사탕 대신 수학의 달콤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수학문화관의 김미영 운영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학문화관 제가 종종 지나가면서 이렇게 간판만 봤는데 저게 뭐 영어 도서관하고 무슨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단순히 그냥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나 이런 걸 이렇게, 뭐라 그러나, 보관해 놓고 하는 그런 걸로만 기억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수학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미영 팀장님 모시고 차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학 문화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수학의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14일이 세계 수학의 달인데요. 이 날인데 이게 또 파이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이데이가 세계 수학의 날 의미가 파이데이라고 불리는 데는 또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3월 14일 파이데이는 원주율의 근사값 3.14 예, 3.14, 에서 150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나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기록상 첫 파이데이 행사는 198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물리학자 레리 쇼가 사람들과 함께 원형 둘레를 돌면서 그 파이 원주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맛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그런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맛있는 파이도 먹었는가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러고 예. 이제 그 이후로 수학과학 애호가들에게 점차 전파가 되면서 2009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일로 파이데이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제가 이 세계 수학의 날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입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세계 수학의 날은 유네스코에서 네.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예, 2020년부터 그러면 지금 한 지정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유네스코와 똑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는?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수학의 날을 지정하기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포스텍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파이데이 행사를 하면서 그 전부터 파이데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행사를 해왔었는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명칭을 세계 수학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유네스코에서 제정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을 즐겨하는 이런 이제 포스텍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끼리 하던 행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행사 같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주도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행사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홍보가 덜 했는지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게 파이데이가 상당히 뿌리 깊게,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각 나라에서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행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행사들을 주로 이날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는 3월 14일 오후 1시 59분에 퍼레이드를 시작해서 3.14159. 네, 맞습니다. 아, 멋진. 예. 네, 퍼레이드를 시작해서 네. 퍼레이드를 하고 파이를 나눠 먹고 그리고 대중화 강연도 열고 또 파이 값을 실제로 구하는 그런 체험 행사도 하고 있으며
뭐 하버드, MIT, 옥스퍼드 같은 그 유명한 대학에서도 수학과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월 14일을 수학과 친해지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과 친해지는 날.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파이데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특정 이렇게 마니아들만 좋아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사랑할 수 있는 뭐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세계 수학의 날의 유래가 된 파이데이, 이 파이, 원주율 값을 저희가 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파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겠죠? 네. 이제 원주율은 원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항상 네, 일정한 값을 가지고 그 값이 3.14로 시작해서 끝이 나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호가 필요한데요.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존스라는 수학자가 신수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처음 그 그리스어로 네, 파이로 시작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왔고, 그것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스위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책에서 그 파이를 쓰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 파이가 그리스어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의미로 풀이하자면 둘레라는 뜻인가 네, 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원의 둘레는 이제 모든 지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3.14로 해가지고 쭉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수학에는 다양한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도 있고 루트도 있고 지금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거론하는 그 순간에 저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굳이 세계 수학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파이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율 파이는 상수이면서도 특별한 규칙성 없이 무한히 계속되며 어떤 그런 특유의 신비함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해왔던 수입니다.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공학 그리고 문화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파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 팀장님, 예, 파이데이 이날 파이데이를 맞아가지고 어쨌든 뭐 저변이 이렇게 많이 확대가 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날을 뭔가 기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있다면은 뭐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3월 15일 저희 부산수학문화관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월 15일. 네. 그는 세계 수학의 날 다음 날이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 수학문화관뿐만 아니라 국립과학관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아마 행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산 수학문화관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디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의 주체는 어디 있고, 한 그런 게 좀 매우 궁금하거든요. 네, 부산수학문화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수학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대중에게 수학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 14일 개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수학문화관에 지금 김명 팀장님께서 운영팀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그냥 막연히 이제 행정직원인가 이렇게 여겼는데 혹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셨나요? 예, 예, 저는 학교에서 수학 교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러고 수학 선생님. 예, 교육청 장학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올해 수학문화관 교육연구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배웠던 유명한 철학자들도
되게 수학을 이렇게 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도 뭔가 학문과 학문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수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긴 하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듯한 이 수학,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배우기를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뭐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대학에 수학 교육과를 입학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고, 선생님이 수학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릴 때부터 뭐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퍼즐 같은 것도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좀 도전 의식 같은 게 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어쨌든 간에 그 현실적으로 뭐 수포자는 대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싫은 사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뭐 조언, 뭐 이렇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느끼기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게임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임은 컴퓨터 게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뭐 모여서 하는 뭐 007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유사한 게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게임을 하려면 우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이제 뭐 탈락이 되거나 또는 뭐 벌점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학도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틀에 나와 있는 규칙을 잘 인지하고 그걸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방향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를 그냥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게임할 때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문제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집중을 해서 그런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른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하고 좀 더 이제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혹시 선생님만의 가진 뭐 노하우, 수학과 친해지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수학은 공식 외워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기존 생각을 좀 버리고, 네. 근데 이 생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 수학이라는 그 과목에 대한 그런 오해나 편견을 좀 없앨 필요가 있고, 수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또 동기 유발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수학 공부하기가 힘들고 많이 힘든 그런 포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만 더 올바른 방법으로 수학을 좀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예전과 달리 요즘은 학교 수학에서도 선생님들이 활동 수학을 배우는데 그냥 무조건 주입식이 아니라 많은 활동들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수학은 문제풀이 하는 과목이라는 그런 그 틀에 갇혀 있다면 그걸 좀 걷어내고 선생님의 수업에 좀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면을 발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까지 저희가 수포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꿀 같은 팁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수학을 놀이처럼 게임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바로 부산 수학문화관이라고 들었는데요. 수학문화관 어떤 프로그램을 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수학문화관에서는 우선 전시 체험 관람 프로그램으로 평일에는 학교 단체 그리고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 관람을 할 수 있고 매우 다양한 교구와 전시 체험물들이 있고 곳곳에 해설사와 도슨트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미가 궁금하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부터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수학 천재들이잖아요. 예, 활용을 해서 네. 해설 투어 맛집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투어 맛집. 네. 뭔가요, 그게? 그저 맛집입니까? 네, 그만큼 이제 맛깔나게 해설을 들을 수 아, 있다라는 뜻으로 수학에 대한 다양한 네, 맞습니다. 의문을 갖다가 네, 전시 음식처럼 막 가서 이렇게 풀어낸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시 체험물에 대한 네. 설명을 네, 이제 예. 학생과 학생 뭐 중학생과 고등학생 차이는 나지만 네, 비슷한 눈높이에서 재밌게 설명을 그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수학을 잘하는 수학 천재들이 이제 멘토가 되고 그 배우러 하시는 멘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수학을 재미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주말 상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에는 융합수학, 창의적 체험 수학 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 수학 문화의 날, 그리고 수학 대중화 강연, 그리고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켄드 계절학교,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학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학 클리닉,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학문화관에서 우리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포자, 특히 뭐 수포자들뿐만 아니고 수학을 더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수학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의 반응 어떤가요? 뭐 수치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 교과 연계 학교 단체 프로그램의 경우에 참가 학생의 98%가 만족한다는 네, 응답을 하였고 뭐 예를 두 가지 정도 드리면 어떤 중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이 문제만 푸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었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수학문화관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수학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또 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와 수학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수학을 더 애정하게 되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만족도가 굉장하네요. 그 한 해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한 해 이용객은 9만 8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 8천이면 굉장히 많은 분이 수학문화관을 이용을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이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여기 3월 14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 3월 15일 부산 수학문화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 미리 좀 소개해 드릴 수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우리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산수학문화관에서는 3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세계 수학의 날 그 찬란함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형 학교 진흥 부스가 14개 마련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부스 4개, 참여형 전시 공간 1개, 그리고 진로 연계 전시관 투어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3월 7일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에서 오후 3시, 3월 7일 오후 3시에 이제 예약을 접수를 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6분여 만에 600명이 다 예약을 차버렸네.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약으로 600명, 오전 오후 300명씩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예약을 미처 못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시니, 당일, 3월 15일 당일 현장 접수도 합니다. 오전 오후 300명씩.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기회를 놓치신 분은 3월 15일 토요일 부산 수학문화관으로 직접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거의 뭐 오늘 마지막 질문점으로 되겠는데요. 수학이 우리 인류사에서 끼쳤던 그 여러 역사적 사건 중에 선생님이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그 스푸트닉 쇼크, 달나라에 그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로켓을 달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기술력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기술력보다도 그 기술력까지 진보하기 전에 어떤 사소해 보이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더 어려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인류가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발전된 문명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수학이고, 그런 기본이 역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생님 스푸트니크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 영화 히든 피규어스라고, 그때는 IBM의 뭐 슈퍼컴퓨터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도 어쨌든 로켓들을 발사하고 그 착륙 지점 이런 거 계산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그 슈퍼컴퓨터면 순식간 쫙 연산을 해가지고 가능한데, 그래서 그 수많은 그 흑인 여성들하고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다 속칭 말하는 이제 주산자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유사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수학 교육과를 갔지만, 어릴 때의 꿈을 천문학자, 이런 쪽을 좀 동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 수학을 천문학에 접목시키는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젊으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수학문화관 김미영 운영팀장님, 부임하신 지 3월이지만 이제 갓 부임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가 아닌 수학을 포용하는 사람 수포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 수학문화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을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이제 좀 당부 말씀, 그리고 수학문화관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좀 마지막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학문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단체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지만,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을 좀 보기 어렵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이나 또는 이제 조금 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수학문화관에서 어릴 때 했던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재미있어 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우리 수학문화관에 와서 좀 많이 체험을 하고 수학이 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미가 있고 신기하고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산 수학문화관 김미영 운영팀장님의 당부 말씀 잘 들으셨죠? 수학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용을 해야 합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오늘 깊이 새겨들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학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문화가 되는 수학,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수학 문화 대중화 공간, 그곳이 바로 부산 수학문화관이라고 합니다. 사탕 대신에 달콤한 파이 한 조각을 먹으면서 수학에 스며들고 수학을 넘어 날아오르며 수학을 깨닫고 수학으로 이룬 문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학의 날 부산 수학문화관 김미영 운영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